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3장 배선 설비공사 및 전선의 허용 전류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자 사용공사 시에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을 물었는데 그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을 물어보면은 지금 이야기한 게 옥내 배선 공사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외에 사용하는 임용 전련 전선, DV 전선이나 옥외용 전선, OW 전선은 주로 옥내 관 안에서 시공은 힘듭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옥내 배선에서 애자 사용 공사할 때 전선의 취직 간의 간격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취직 간의 간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자, 일반적으로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잘 휘는 거는 촘촘하게 해야 되고요. 잘 휘지 않고 튼튼한 거는 촘촘하게 않고 늘석늘석하게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이 있다면 그 관을 어떤 백면이라든지 이런데 고정을 하겠죠. 이 간격이 얼마 정도 간격으로 고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1m 사이, 1m 이하로 고정해야 되는 것은 가요전선관. 가요전선관 당연히 잘 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캡타이 케이블. 이 케이블은 1m 간격으로 고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 수위관은 1.5m, 그리고 연피가 있는 케이블도 1.5m 간격으로 고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게 2m입니다. 라이팅 덕터, 금속관, 애자 사용공사, 연피 없는 케이블, 그냥 케이블에 넣으면은 연피 없는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이런 거의 모든 공사는 2m 간격으로 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트 사용공사는 3m고요. 그리고 애자 사용공사 시 조영제 아랫면에 이렇게 전선을 시공하는 경우는 6m 간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간격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는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애자 사용공사 조영제의 상부를 따라 시공하는 경우는 2m만 시험에 나오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큰 문제죠. 애자 사용공사의 경우 전선의 취직간의 간격은 몇 m? 근데 조영제의 측면이나 상부를 따라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는, 그래서 상부를 따라 시공하면 처지는 간격 때문에 2m 간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부를 통해서 하면 처지더라도 밑에 전선이 200m하고 같지 않죠? 그래서 6m까지 이렇게 넓게 잡더라도 무방합니다. 측면도 마찬가지로 2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m입니다. 자, 애자 사용공사에서 전선의 취직까지 그리는 전선을 조영제의 윗면 또는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는 몇 m 간격으로 지시한다? 2m 간격으로 지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애자 사용공사에서 전선 상완의 간격은 몇 cm 간격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우리가 애자 사용공사, 애자를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가 전선을 날리고 전선을 날려서 조영제 상부에 이렇게 전선을 설치하는 경우, 이 전선하고 조영제 사이의 간격은 주로 2.5cm, 전선과 전 사이의 간격은 6cm. 근데 이게 4.5cm, 8cm, 5cm가 됐죠. 4.5cm가 되는 것은 40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조하지 않은 장소, 건조하지 않은 장소는 4.5cm고요. 그리고 고압일 때는 5cm 간격으로 해야 되고, 고압일 때는 6cm가 아니고 전선 사이 간격은 8cm 간격으로 전선과 전 사이 간격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 상완의 간격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cm? 6cm가 되겠네요. 자, 요거 물어본 게 애자 사용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전선과 조영제 사이에, 이 전선과 이 조영제 백면 사이에 이어그리는 기본적으로 2.5cm, 400V를 초과하고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는 뭐다? 2.5가 아니고 4.5cm입니다. 전선 상완의 간격은 12cm가 아니고 6cm입니다. 고압일 때만 8cm고요. 미스 프린트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옥내 배선에서 애자 사용공사일 경우 많이 물어보네요. 전선 상완의 간격은 6cm. 그리고 400V를 초과하는 경우 전선과 조영 사이 이어그리는 2.5cm가 아니고 몇 cm? 4.5cm죠. 단, 중에처럼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는,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2.5cm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전선의 지점간에 그리는 조형제의 윗면 또는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는 몇 미터? 2m. 아래쪽을 따라 붙이는 경우는 몇 미터? 6m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는 전연승 및 난연승 및 내수승과 무관이 아니고를 갖춘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cm만 맞는 말이네요. 자,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습니다. 400V 미만일 때 전선과 조형제, 즉 벽면 사이에 이게 그리는 2.5cm다. 맞죠? 오케이. 요거 맞습니다. 400V 미만인 경우 전선과 전 사이 상호 간의 간격은 6cm다. 맞습니다. 200V라면, 즉 400V 이하라면 전선과 조형제 사이 이게 그리는 2.5cm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4번이 잘못됐겠네요. 전선을 조형제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는 전선지 간의 간격은 3m가 아니고 몇 m? 2m가 되겠죠. 옆면이나 또는 윗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는 2m가 되겠습니다. 8스키아 이하의 이란 가는 전선을 사용하는 애자원으로 맞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처럼 16스키아 이하의 전선은, 가는 선은 소노부 애자, 애자의 크기가 작은 소노부 애자를 쓰고요. 그리고 10스키아 소노부 애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소노부 애자. 그보다 굵으면은 중노부, 대노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 소맥분, 정분, 기타 자연선의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주로 쓸 수 없는 공사는, 이란 애자 사용 공사는, 이란 위험한 장소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이란 장소는 쓰지를 못한다. 10번 문제처럼 석유를 저항한 장소에도 애자 사용 공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 기억을 하시고요. 자, 11번 문제. 저압 프레임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로이슨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옥내 노출 장소에 설하고자 하는 경우 트로이슨의 바닥에서의 최소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냐? 우리가 이렇게 크레인이죠. 이렇게 두 개의 발을 설치하고 이 사이에 위에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들고 왔다 갔다 이동시키는 게 우리 호이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요 이동하는 요 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기를 주기 위해서 여기 애자 사용공사에서 노출로 전선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트로이슨하는 전선을. 그래서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놈의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3.5m 이상 위치에 요 전선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5m가 되겠습니다. 합성수지 몰드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쫄대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그래서 요렇게 생겨서 요 안에 전선을 이어서 껍데기를 탁 덮어주는 거죠. 앞에서 설명처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전화선이라든지 컴퓨터선 이렇게 정리할 때 벽면에 붙여 사용하는 그런 몰드예요. 그래서 크기는 큰 게 안 놉니다. 그래서 폭과 깊이는 길이가 아니고 깊이죠. 높이, 폭과 높이입니다. 그래서 요 폭과 요 높이는 3.5cm 이하로만 나와요. 이상은 안 놉니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는 이게 조금 더 폭과 높이가 5cm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께는 원래는 2mm 이상이 되는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는 조금 얇아야 됩니다. 1mm 이상을 유지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당연히 전련 전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몰드이란 관 안에는 반드시 전선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접촉이 들어갈 것. 그리고 폭과 깊이는 길이가 아니고 깊이죠. 깊이는 6.5cm가 아니고 3.5cm 이하로 해야 되고, 단 사람의 접촉이 없는 경우는 5cm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입니다. 없느냐 아니고. 그때 폭과 깊이는 몇 cm?
3.5cm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몇 cm? 2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나왔으면은 이게 5cm 이하로 돼야 되고요. 두께는 1mm 이상만 유지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시공에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400V 이하야 되고요. 점검할 수 있고 전개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베이스를 조형지에 고정하는 경우 이렇게 전선관을 요 몰드를 합성수지 몰드를 고정할 때 고정 간격은 40에서 60cm 간격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50cm죠? 50cm 간격으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관 같은 경우는 1m부터 시작하죠? 몰드 쫄대이기 때문에 40에서 50cm 간격으로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베이스와 캡, 뚜껑이죠? 요 뚜껑이 충격에 의해서 달아나지 않게끔 고정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종 금속 몰드 공사에서 몰드입니다. 금속인데 몰드인데 아까 합성수지 몰드가 아니고 금속 몰드입니다. 여기 쓰이는 전선은 1종 몰드 같은 경우는 금속 몰드 같은 경우는 10가닥 이하를 내야 되고요. 가닥. 2종 금속 몰드 같은 경우는 내 단면적의 20%, 이 전선 단면적의 20%까지만 전선을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0%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합성수지의 전선관. 합성수지의 전선관이라는 건 PVC로 되어 있는 이런 전선관을 말하죠. 이때 전선관의 규격은 안쪽 지름으로 짝수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해요. 안지름으로 되어 있는 짝수. 이걸 우리는 후광 전선관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합성수지의 전선관은 짝수인 안지름으로 규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7문제 합성수지 배선에서 갱질 비닐 전선관의 두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 중에서 없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8 이런 거는 없어요. 어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선관의 규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문제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요. 합성수지관 부침 규격에서 규격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아까 안지름으로 짝수로 되어 있는 게 합성수지관의 규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홀수로 되어 있는 관은 없고요. 그리고 짝수 중에서도 18mm 이런 관은 없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갱질 비닐 전선관입니다. 그래서 비닐 전선관에 그게 빳빳하게해서 여기 한 번이 4m로 되어 있는 갱질 비닐 전선관, PVC 전선관이 있고요. 롤식으로 감겨있는 연질 비닐 전선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P전선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롤로 감겨있는데 이게 더 잘 휘는 관이 있습니다. 이걸 뭐다? 가요 전선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는 CD 전선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치램프로 구워서 가공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건 스프링 밴드를 이어서 가공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건 그냥 가공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 개를 구분하냐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갱질 비닐 전선관이니까 요 전선관이네요. 자, 쉐드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4개소, 굴곡 개수가 4개소 이상인 곳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중간에 조인트 박스를 쓰라. 이라는 의미죠. 갱질 비닐 전선관의 고층을 정할 때, 홀수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짝수의 안지름으로 표현했죠. 그죠? 짝수의 안지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갱질 비닐 전선관을 구부릴 때 안지름의 몇 배? 6배 이상의 반지름, 반경, 곡률 반경을 줘야 된다. 곡률 반경 문제가 뒤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로 6배 이상. 금속관이건 PVC 전선관이건 이런 비닐 전선관이건 주로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을 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성수지제 규격품의 길이는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합성수지제는 갱질, 연질, 가요 전선관인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갱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길이는 4m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수지가 하면 주로 갱질이고요. 그래서 한 분의 길이는 4m고 지지층 간의 간격은 1.5m. 그리고 접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닐 전선관인데 이 자체가 전련체이기 때문에 접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속관은 무겁고 강하죠. 한 번의 길이는 3.6m. 이 빳빳하기 때문에 2m마다 지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안에 있는 전기가 바깥으로 새놓으면 금속이기 때문에 만지면 감전되죠. 그래서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경질 비닐 전선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으로습니다. 한 번의 길이는 3.6m가 아니고 몇 m? 4m. 그럼 3.6m는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금속관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래서 틀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번이 틀린 겁니다. 안찌름으로 짝수로 표현하고요. 전련성이 우수하고 내식성이란 말은 녹이 슬지 않는단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2번.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관을 지지까지 그리는 최대 몇 m마다 지하활동되어 있느냐. 이게 뭡니까? 무르니까 1.5m예요. 금속관은 몇 m마다 지하합니까? 뻣뻣하기 때문에 2m. 덕트는 더 뻣뻣하기 때문에 3m마다 지하게끔 되어 있죠. 23번 문제. 옥내 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에 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최대 단면적은 다음으로습니다. 요거 아까 6스퀘어라는 말이 나왔는데 6스퀘어는 전선을 접속할 때 단선으로 접속할 수 있는 최대 굵기가 뭔 접속? 뭘로? 트위스터 접속할 수 있는 최대 굵기가 6스퀘어. 근데 6스퀘어를 넘어서 10스퀘어 이상은 트위스터 접속이 아니고 어니타니아 접속. 그래서 접속법에 있어서 단선으로 쓸 수 있는 트위스터 접속할 수 있는 최소 굵기가 6스퀘어예요. 근데 지금은 관 안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선 중에서 단선은 몇 스퀘어까지 쓸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10스퀘어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혼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 내에 열 수 있는 단면적은 몇 스퀘어까지 관내를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가 진주예요. 진주 시내 관내는 반경 몇 킬로미터 정도를 관내로 볼까요? 보통 보면은 1km 정도를 관내로 안 보겠습니까? 그죠? 관내. 그래서 10km가 관내로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답은 10m, 스퀘어죠. 10스퀘어 이하의 전선은 열 수가 있고, 이상의 전선은 까지는 10스퀘어까지는 전선을 사용할 수 있고, 관 안에 열 수 있고, 10스퀘어 이상은 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내, 여기 하는 것처럼 관내 하면은 반경 몇 미터? 여기가 진주시예요. 여기가 진주시인데, 진주시 관내 하면은 진주시청보다 몇 미터 정도를 관내로 볼까요? 출장 끊을 때 보통 10km 이내는 관내로 끊고 10km를 초과하면은 조금 외부로 이렇게 지나겠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관내 하면 10. 그래서 관 안에 열 수 있는 전선의 단선인 경우 최대 굵기는 10스퀘어까지 열 수 있고 10스퀘어를 초과하는 전선은 반드시 안에 멀리라 연선을 사용해서 시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성수지관 공사입니다. 합성수지관 공사.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 피복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미끈할 것 같습니다. IV 3.6mm 전선을 사용하였다. 맞습니다. 관의 치까지 거리는 2m가 아니고 몇 m? 1.5m입니다. 그럼 2m는 뭡니까? 금속관이 되는 거죠. 관을 상호 접속할 때 삽입 깊이는 관 외경의 1.2배가 됩니다. 그래서 관을 이렇게 연결하고 관을 연결할 때, 관과 관을 연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관의 한쪽을 이렇게 넓게 확장을 시킵니다. 불로 이렇게 토치로 구워가지고 이걸 확장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 두 개의 관을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이때 요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이 바깥 지름의 몇 배? 1.2배가 되어야 되고요. 단 본드치 접착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접속하는 경우는 0.8배 이상만 이렇게 겹치는 부위가 생기면 되는 겁니다. 합성수지관은 금속관 비용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인데, 장점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가볍다, 시공하기 쉽다. 좋습니다. 보선으로 적당하다, 누수의 위험이 없다. 맞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타입이 커 파열 위험이 우리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특히 갱질 비닐 생성하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타입이 커서 파열돼, 즉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깨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인데 장점이 아니고 뭡니까? 단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맞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26번 합성수지관 공사의 특징 중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은 썩지 않죠? 썩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죠. 녹이 쓸지 않는다. 이게 좋은 거죠. 내열성이다, 열에 강하다, 내한성이다, 차가운 것을 잘 견딘다, 충격에 잘 견딘다. 이거 다 금속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27번 문제. 금속관과 비교시 합성수지 전선관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을 나눴습니다. 내식성, 녹이 나지 않는다. 배관 작업이 가볍고 잘 휘기 때문에 용이하다. 전련성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열에 강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열을 가면은 녹아버리거나 타버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성이 심한 것이 결점인 공사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경질 비닐성 전선관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성이 커서 그 관이 깨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것을 흡수하는 자재를 한 개 중간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 합성수제 가요 전선관으로 옳게 지어진 것은 아까 세 종류가 있죠. PVC가 있고 P전선관이 있고 CD 전선관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PF가 아니고 PE전선관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거네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실하거나 전용의 훈련성 또는 난연성 덕트에 넣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전선관은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CD 전선관입니다. 합성수제 가요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52는 없어요. 50은 있는데 52는 없습니다.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32문제.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관 상관을 접촉할 때 필요한 부속품은 하고 물었습니다. 커플링이죠. 그래서 커플링이라는 것은 관을 연결할 때입니다.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을 상관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자재를 우리는 커플링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유니온 커플링은 관을 돌릴 수 없을 때 금속관 상관을 접촉할 때 쓰는 게 유니온 커플링이다. 이렇게 우리 설명했죠. 자, 33번 문제.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촉 시에 사용하는 깊이를 관 바깥으로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1.2배고요. 단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몇 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네요. 자, 이것처럼 관과 관을 연결할 때 이렇게 삽입 깊이는 바깥지름의 몇 배? 1.2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라고 했습니다. 자, 30번 문제. 자, 호칭은 16mm입니다. 이 16mm 전선관은 안지름이 16mm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깥지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바깥지름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22mm입니다. 22mm. 그러므로 이것이 1.2배 이상이 되니까 22 곱하기 1.2 하면 26.4. 그래서 답은 27mm가 이렇게 겹쳐야 된다. 최소한 이거는 겹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7번 문제. 합성수지관 공사입니다. 지지관의 거리는 1.5m고요. 전선관 내 전선의 접촉은 있으면 안 되고요. 5개용 전선은 제외하고 쓰고요. 자, 관을 삽입하는 경우 관의 깊이는 바깥지름의 1.5배가 아니고 몇 배입니까? 1.2배가 되겠죠? 단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가 될 겁니다. 경질 비닐 전선관의 가공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냥 외워야 될 겁니다. 이어박스 커넥터 만들기는 없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전선관에 전선을 열 때 전선의 전련 피복을 포함한 판면적의 총합을 전선관 내 판면적의 몇 프로 이하로 유지해야 되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관공사,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관공사에서 우리가 전선을 열 때 한 개의 조건은 48%가 있고 또 하나의 조건 뭐가 있습니까? 32%가 있었죠? 32%가 있습니다. 32%는 다른 굵기의 전선이어서 이 안이 공간이 빽 차가지고
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바깥 공간을 많이 확보한 거예요. 이거는 동일 굵기의 전선이기 때문에 이건 내부도 어느 정도의 열을 식혀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바깥 공간이 조금 적어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전선인 경우는 48%, 다른 굵기의 전선인 경우는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32%가 없죠. 그래서 답은 48%가 되겠습니다. 40문제, 10mm 갱질 비닐관을 90도로 구부리걸 할 때 가열하는 부위는? 하고 물었습니다. 얼마를 가열하느냐? 물었습니다. 자, 가열한 부위는, 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우리가 원이 있으면, 반지름 R인 원이 있으면은, 요 전체의 길이는 L 이끌은 2파이 R로 가겠죠? 이때 반지름. 이때 반지름을, 지금 내경, 요 반지름은 안지름의 지금 문제에서는 안지름의 7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은 안지름의 7배, 실이 R 이렇게 하는데 D라고 했네요. 안지름이 7배인데 안지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10mm 전선가는요. 10mm 전선가는 안지름은 실제 18mm고요. 바깥지름은 22mm예요. 그래서 안지름은 18이니까 7 곱하기 18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요 안지름 요 안쪽에 요것의 반지름이에요. 이것의 반지름이에요. 곡률 반경이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가열한 부위는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 중심, 이 관의 중심까지 그리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그리를 더 대절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 바깥지름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20이 나누기 2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요 관의 중심까지 반경이 되는 거예요. 반경. 그러니까 137이 나왔네요. 137. 그럼 이것을 반지름은 원의 둘레라고 하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니까 2파이 곱하기 137이니까 860이 나옵니다. 네, 우리 가열한 부위는 요 원의 몇 분지 1? 4분지 1. 요 부위만 가열해서 우리가 가공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분지 1 하니까 2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15가 가열할 부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똑같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10mm 합성실간의 직각 구부리를 할 경우 구부릴 부분의 길이는 약 몇 mm 정도 구부려야 되는가 하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아까 위의 문제하고 같은 맥락의 문제죠. 이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토치로 이렇게 구워줘야 되느냐 그 길이를 구해달라고 그러고요. 구부리는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곡률 반경에다가 요 이 배관의 반까지를 더한 것을 이것의 반지름을 보고요. 이것을 곱하기 2파이R로 원의 둘레를 구하고 그것의 4분지 1로 전체의 구부릴 부분의 길이를 구해주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은 자 18입니다. 18 안지름의 몇 배? 앞에 문제처럼 조건이 없는 경우는 6배니까 6배 더하기 바깥지름의 반 20이 나누기 2하니까 답은 119라는 반경이 나왔고요. 그 반지름을 가지고 요 원의 둘레를 구하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 곱하기 119 하니까 747이라는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 길이 4분지 1만큼만 구부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4분지라니까 186이 나왔네요. 점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187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답입니다. 220이 아니고 187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이 후광일 때 그 길이는 얼마냐? 금속관은 3.6mm고요. PVC 전선은 4mm였습니다. 자, 금속관의 굵기를 부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금속관은 두 가지 경우를 씁니다. 후광 전선관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박광이 있습니다. 근데 PVC 전선관은 뭐만 있습니까? 후광만 있죠. 그래서 금속관은 후광과 박광이 있고 합성 수지관은 후광 전선관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후광 전선할 때 외경으로 짝수로 표현하고 박광일 때는 외경으로 홀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깥사람 외경, 그래서 박광은 바깥사람은 옛날에 안사람, 바깥사람 이렇게 불렀죠. 바깥사람이니까 외경으로 표현하고 바깥사람은 둘이 같이 다닙니까? 혼자 다닙니까? 남자는 혼자 다닌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후광전선관은 뭐 안사람, 여자의 느낌이죠. 후궁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안사람, 그래서 안사람이니까 내겨. 그리고 이자들은 주로 혼자 안 다니는 것보다 같이 조자조자 같이 다니죠. 그래서 짝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성 편화 발음은 아니었습니다. 자, 합선 시간은 후광이었고요. 자, 후광전선관의 관은 후광이니까 안사람이죠. 안지름이죠. 그래서 안지름으로 표현하고 짝수다 홀수다 짝수 같이 다닌다 했습니다. 짝수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지름 짝수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5문제 금속전선관 공사에서 사용하는 후광전선관은 후광이니까 뭐다? 안사람이니까 뭐다? 짝수. 근데 답 짝수네요.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여기 보니까 후광전선관 이런 전선관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뭐다? 50이라는 관이 없죠. 답은 50이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후광전선관의 호칭이 잘못된 것은 후광은 뭐다? 안사람, 뭐다? 안지름, 짝수.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그래서 짝수이기 때문에 불수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7번 문제. 후광전선에서 16mm보다는 크고 28mm보다는 작은 규격은 얼마가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여기서 아까 외우는 것처럼 16보다는 이거보다는 크고 28보다는 작은 사이가 20이가 있네요. 이렇게 이걸 외워야 되느냐? 요걸 이제 평균을 내보면 압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28 이걸 나누기 하면 가운데 값이 나오겠죠? 얼마나 나오냐? 22가 나와요. 그래서 규격을 정할 때 뭐 일정 간격으로 주로 규격을 정했죠. 이자는 몰려있고 여기는 뭐다? 뭐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격이 보통 보면은 규격을 정할 때 이런 간격, 일정 간격으로 규격을 정하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사이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개의 평균값으로 답을 해도 무방합니다. 딱 그렇게 끊는 건 아니에요. 딱 많이 끊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은 22mm입니다. 자,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매수할 때 관의 두께는 몇 미리 이상을 써야 되냐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을 벽면에 매설을 할 때는 1.2mm 이상의 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매설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로 시공할 때는 그 관의 두께는 1mm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입하고 나면은 한 번 관을 콘크리트 관 안에 면에 엮고 나면은 이건 유지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굵은 관, 튼튼한 관을 넣어주는 거예요. 노출 시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유지보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의 굵기가 조금 안 두꺼워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입 시에는 1.2mm, 매입 시 외에는 1.2mm, 1.5mm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속관을 꾸릴 때 곡률 반경은 안지름의 몇 배? 아까 얘기한 것처럼 6배가 되겠습니다. 합성 수직화나 금속관은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속관을 꾸릴 때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꾸리는데 그 관이 28mm 이하의 금속관은 몇 mm 이상의 반지름으로 반경으로 구분이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28mm 이하의 금속관은 300mm 이상, 즉 30cm 이상의 곡률 반경을 둬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28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뭡니까? 30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300mm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PC 테이프의 용도는 하고 그렇습니다. 전선을 열 때 사용하는 게 PC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 트럭이 설비하는 트럭인지 전기하는 트럭인지는 뭘 보고요? 여기 보면은 PC 테이프라고 이렇게 또 롤처럼 감겨 있는 강선이 감겨서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차량은 그리고 잡다한 물건이 있는 차량은 이거 전기하는 거네. 이게 없으면 뭐다? 설비하는 거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관의 전선을 낼 때 사용하는 게 PC 테이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속관 공사로 행하는 경우 관단부에 쓸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전륜 부싱을 써야 되고요. 강제 부싱은 쓰지 않습니다. 답은 강제 부싱. 5개 전등의 100V 금속관 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하고 있습니다. 5개이기 때문에 먼저 쓸 수 있다. DV 전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답은 DV 2.0mm 전선은 5개 전등의 100V 전선관 금속관 공사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관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OW 전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표현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공사. 금속관공사는 금속관이 있고 금속관이 있으면 연결할 때 뭘 연결합니까? 관 연결할 때 커플링이라는 이거보다 굵은 이러한 자재로 이렇게 연결하죠. 그래서 이쪽은 바깥쪽에 나사살이 나 있고 이거는 안쪽으로 나사살이 나 있어가지고 전선과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커플링이라는 자재에서 중간에 전선관을 연결합니다. 이럴 때 요 나사선은 몇 턱 이상? 5턱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를 사용한 장소? 포경성 분진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장소에는 5턱 이상으로 나사선을 내고 두 개를 접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금속관공사입니다. 내다 면적의 몇 프로까지 전선을 낼 수 있냐? 다른 전선의 굵기예요. 정답은 32%. 동일 전선의 굵기일 때는 48%가 정답이 되겠죠. 금속관의 굵기 선정은 전선 피복을 포함한 총단 면적의 몇 프로 이하가 되느냐. 그래서 관공사에서는 48% 또는 뭐다? 32%인데 다른 굵기는 32%, 동일 굵기는 48%죠. 정답은 48%. 왜? 32%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금속관공사에서 전선의 총단 면적은 물었습니다. 32% 또는 48%인데 답은 32%. 왜? 48%가 없으니까. 이렇게 답을 하면 되고요. 자, 제압 가공 입선의 입구에 사용하여 금속관공사에서 관 끝부분의 빗물 침입을 방지하게 사용할 때 적당한 것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금속관으로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건물에 벽면에 시공하고 나면 이렇게 전선을 가져오면 요 끝부분에 빗물이 따라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 끝부분에 이렇게 설치해서 전선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이것이 막아주는 거죠? 이 캡을 뭐라 한다? 엔드레스 캡이라고 합니다. 엔드레스는 우리말로 뭐다? 출입구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건물에 출입구가 왜 있습니까? 비바람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엔드레스 캡, 출입구에 사용하는 캡에 대해서 엔드레스 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속관이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으면 이때 전선을 열 때 잘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전선관, 금속관 안에 어떤 관 안에 전선을 열 때 PC 테이프를 아무리 쓰지만 그 PC 테이프로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굵은 부분이 많으면은 PC 테이프로 잘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중간에 뭘 씁니까? 풀박스를 써서 다시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수를 넘어가거나 4개수부터 또는 이 길이가, 전체의 길이가, 전선간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는 중간에 풀박스를 사용해서 전선을 이렇게 꺼내서 다시 이어서 시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관공사에서 옥내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전선은 가급적 연선이고요. 10스퀘어 관내는 10스퀘어라고 본댔죠. 10km. 10스퀘어 이하일 때는 단선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O경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OW 전선은 쓰지를 못한다. 자, 매슬 할 경우는 1.2mm고요. 매슬 외는 1.9mm. 자, 요거는 옛날 규정이에요. 제 3종 접지공사를 했다? 그냥 접지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맞는 거예요. 금속관은 접지공사를 해야 되고, PVC는 접지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잘못됐네요. 다음 중 금속관공사의 특징이 아닌 것은 나오겠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다. 이거는 PVC 전선관이죠. 합성수지관에 관한 겁니다. 합성수지관에 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관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속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감정의 우려가 없다? 아니죠. 금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지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역시 PVC 합성수지관에 관한 겁니다. 금속관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 물었습니다. 매입하는 경우는 1.2mm 맞습니다. 백열로 시공하는 경우는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48%까지 엮는다? 뭐일 때? 다른 전선의 굵기일 때. 다른 전선의 굵기일 때 몇 프로까지만 열라? 32%까지만 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된 거예요. 관은 후광도 있고 박광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맞습니다.
금속관공사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 없습니다. 자, 금속 교류회로는 한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그리고 가고 오는 전선, 모터로 가고 오는 전선을, 이걸 동일한 전선을 동일한 가대에 이어주는 게 가는 전선, 오는 전선을 이렇게 동시에 해주는 것이 전자적 불편을 막아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경우는 관내에 전자적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가고 오는 선을 동시에 이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금속관 내는 절대로 전선이 쪼인 부분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다.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몇 미리? 1.2mm. 매입하는 것 외에는 1.0mm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네요. 66번째, 금속관공사입니다. 당연히 전련 전선을 써야 되고요. 접속부가 있으면 안 되고요. 몇 개를 초과할 시에는 연선을 사용해야 됩니까? 10스퀘어까지는 뭘 쓸 수 있다? 까지는 단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6스퀘어,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뭔 전선? 알루미늄 전선이고요. 이거는 구리선이고요. 구리선은 10스퀘어까지는 단선을 쓸 수가 있고, 10스퀘어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전선은 16스퀘어까지는 단선을 쓸 수가 있고 16스퀘어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전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규정이에요. 틀린 것은 5개용 비밀전선을 사용할 것. 이런 잘못된 거죠. 국내 5개용 전선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속관은 OW, DV 전선은 쓸 수가 없다. DV 전선을 쓸 수 있는 장소는 아까 5개 전부를 설치할 경우에 가능했죠.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2.5스퀘어 세가를 열 수 있는 이종 가유 전선관의 최소 굵기는 10mm 전선관입니다. 암기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니고. 자, 규격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꺼버리시고. 자, 안찌름으로 가유 전선관은요, 안찌름은 주로 짝수였는데 이거는 홀수입니다. 안찌름 홀수로. 가유 전선관은 안찌름 홀수로 규격을 표현합니다. 자, 이것도 잘못됐네요. 금속재 가유 전선관은 안찌름으로 표현하고 홀수가 아니고 요 규격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찌름만 기억해 주십시오. 정리를 다시 올릴게요. 자, 68.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가유 전선관을 세대 등으로 고정할 경우 지지 간의 간격은, 요 관의 지지 간의 간격은 1m, 또 1.5m, 2m, 3m 이렇게 많이 나오죠. 가유 전선관은 1m, 합성 수지관은 1.5m, 금속관은 2m, 금속 덕트는 3m 기본이고, 금속이 2m 가장 많죠. 2m 가장 많은 거 기억하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m가 되겠네요. 다음 중 가유 전선관 공사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물었습니다. 가유 전선관 공사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자, 굴곡 부위가 많은 장소는 가유 전선관으로 적당합니다. 그래서 금속 엘리베이터라든지 금속관 말단이라든지 천장 내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유 전선관으로 공사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가유 전선관을 쓰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가유 전선관은 여기 설명한 것처럼 금속재 가유 전선관은 가유성을 요구한 부분만 쓰고 콘크리트 면에 매설하면 안 돼요. 금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합성 수재 가유 전선관은 콘크리트에 매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유 전선관, 이거 금속 가유 전선관이에요. 두께는 몇 미리 이상을 써야 되냐 물었습니다. 금속관의 두께는 매설하는 사용수는 1.2mm, 매설하는 장소 위에는 1.0mm. 그리고 뭡니까? 금속재 가유 전선관은 0.8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속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가유 전선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했네요. 답은 0.8이 되겠습니다. 71번 제1종 금속재 가유 전선관의 두께는 최소 몇 mm 이상이 되느냐. 앞에 묻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예요. 답은 0.8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가유 전선관 상관을 접촉할 때 쓰는 것은 뭐냐 물었습니다. 커플링이 되는데, 자,
컨비네이션 커플링은 금속관하고 가요전선관을 접촉할 때 쓰는 게 컨비네이션 커플링이고요. 스플릿 커플링이 바로 가요전선관끼리 상호 접촉할 때 사용하는 거죠. 답은 스플릿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가요전선관 공사에 대한 전선을 사용하였다. 맞게 사용한 것은 아무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다? 연선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단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몇 스키아까지? 10스키아까지는 단선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 단선인데 다 규격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것은 정답은 10스키아의 연선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게 10스키아의 단선이라도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일종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냐? 곡률 반경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1종 가요 전선관은 6배고요. 2종 가요 전선관은 3배인데 단 점검할 수 없는 장소는 그것도 6배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곡률 반경이 부드러운 것이 관 입장에서는 편합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꽉 꺾은 것이 편합니까? 이게 편하고 이건 좀 위험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6배 이상으로 완만하게 꺾어줘야 되는데 불가하다면 이렇게 끌 수 있다는 거죠? 가요 전선관은 잘 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1종 가요 전선관은 6배 이상으로 꺾어야 되고요. 2종 가요 전선관은 이렇게 확 꺾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완만하게 꺾어라, 6배를 하라.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좀 심하게 꺾어서 쓰더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배로 꺾어서 심하게 꺾어서 써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6배고 이거는 3배 이렇게 쓰면은 가급적 안 되는데 2종 가요 전선관으로서 점검할 수 있는 장소는 3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고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2종 가요 전선관입니다. 그럴 때 몇 배? 3배까지는 허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종 가요 전선관인데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럴 때 몇 배? 6배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모서리에서 가요 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촉기 너머로 씁니다. 모서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꺾어진 부분을 모르니까 앵글이라고 해야죠. 앵글. 그래서 앵글 박스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78문제. 다음 중 가요 전선관 공사에 측정하지 않는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않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잘 비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천정에 하거나 천정 은폐 배선을 하거나 굴곡 개수가 많은 금속관 공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에 하거나 또는 금속관에서 전동기에 이르는 짧은 부분 우리가 모터가 있으면요 주로 모터까지 배가는 금속관 하는데 요거 연결은 가요 전선을 합니다. 왜? 모터가 돌 때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동이 금속관을 하고 나면은 그 진동이 금속관에 다 전달돼 버려요. 등등등등 그리 같이. 근데 가요 전선관은 잘 휘기 때문에 그 진동 흡수해버리죠. 그래서 금속관하고 이렇게 모터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은 가요 전선관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수배전실에서 배전반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관 공사는 주로 전선관 공사 안 하고요. 금속 덕트를 하거나 부서 덕트 공사로 주로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 공사로 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금속관 공사를 한다는 경우는 전선관 공사로 굳이 한다면 금속관 공사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요 전선관입니다. 가요 전선관 상호간의 접촉은 커플링, 관을 접촉할 때 쓰는 커플링 맞습니다. 자, 관을 연결할 때 쓰는 것보다 커플링으로 연결해야 된다. 근데 가요 전선관과 금속관을 연결할 때는 아까 컨비네이션 커플링이죠? 그것도 커플링이에요. 맞습니다. 가요 전선관을 조형제의 측면에 따라 세도를 지지한 경우 지지간의 간격은 1m 이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1종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때 곡률 반경 몇 배? 6배죠. 2종은 몇 배였습니까? 3배인데 점검할 수 없는 장소는 그것도 6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금속 덕트 배선에 의해서 금속 덕트의 칠판이 두께 너머로 씁니다.
1.2mm가 되어야 됩니다. 철판의 두께. 금속 덕트입니다. 몇 프로까지 전선을 열어? 예, 20%까지만 전선을 여시고요. 그리고 단 저용 전선,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는 저용 전선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50%까지 열 수 있다. 이 금속 덕트와 금속관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금속관은 32%, 48%까지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 덕트입니다. 몇 프로까지? 20%가 없네요. 뭐이기 때문에? 저회로에 사용하는 배선이기 때문에 50%까지 열 수가 있네요. 답은 3번. 금속 덕트입니다. 자, 철판의 두께는 1.2mm고요. 금속 덕트는 2m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아닙니다. 3m마다 고정하게끔 되어 있죠. 내단 면적의 20%까지 열 수가 있습니다. 단 저용 전선 몇 프로까지? 50%까지 열 수가 있죠. 자, 지하 옥내 배선 공사에서 부득이한 경우 전선 접속이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관 안에는 전선을 절대 조인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덕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금속 덕트 내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금속 덕트 내부에는 전선을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스 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아무렇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전기를 주는 공급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까지, 중간에 그냥 전기를 쭉 덕트 트레이 안에 부서 덕트로 시공하는 경우가 피드 버스 덕트, 중간에 꽂음식 플러그를 이렇게 콘센트를 설치해서 꽂음식 플러그를 꼽아서 전기를 쓸 수 있게끔 해주기에 플러그를 꼽아서 쓸 수 있는 콘센트를 박아놨다 해서 플러그인 버스 덕트, 그리고 이동식 부하를 아래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뭐다? 트롤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부하를 아래쪽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트롤리 버스 덕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440V 옥내 배선 공사에서 건조하고 정제된 장소에 실할 수 없는 배선은 물었습니다. 400V를 넘습니다. 프로덕트는 바닥에, 우리가 이 바닥에, 책상 바닥에 덕트라는 걸 설치해서 공간을 띄우고, 요 안에서, 이 덕트 안에서, 요 안쪽에서 덕트 설비를 해가지고 전기 배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위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간 배선은 400V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프로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프로덕트 공사로 하는 경우는 여기에 아래쪽에 콘센트를 치부해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바닥면하고 높게 튀어나온다면 사람이 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닥면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수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이 되게끔 해야 되고, 이렇게 바닥면과 일치하도록 고정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약간 높게 고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프로덕트는 몇 프로까지 전선을 열 수 있냐? 32%까지 프로덕트는 열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트는 금속재 박스를 써서 강제는 몇 미리 이상의 부속품으로 만드느냐? 프로덕트는 2.0mm 이상의 강판 두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셀루 덕트입니다. 프로덕트가 아니고, 바닥에서 쓰는 프로덕트 아니고 비슷한 건데 셀루 덕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좀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알루미늄판으로 특수 제작하면 안 되고 강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금속재 강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께는 이거는 1.6mm 이상입니다. 아까는 프로덕트는 2.0mm였죠, 그죠? 이거는 1.6mm 이상이고요. 피복이 손상되도록 미끈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담 면적의 외모의 녹의 방지하기 위해서 도금 또는 도장을 해야 됩니다. 라이팅 덕트예요. 우리가 위에 요즘 음식점이라 상점가 많죠.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안쪽에 보면 이렇게 전선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라이팅을 이렇게 꼽으면, 등을 꼽으면은 여기에 전기를 공급받아서 아무 데나 꼽아도 이 전구에, 전등에 전기가 오게끔 이렇게 해준 걸 라이팅 덕트입니다. 그래서 요 개구부가 아래쪽을 향해 됩니까? 위쪽을 향해 됩니까? 개구부는 위쪽을 향해서 설치 아니고 보다 아래쪽을 향해서 설치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끝부분은 막아야 되고, 조영지에 견고하게 해야 되고, 덕트는 조영지를 관통해서 설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징배요.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뿌릴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 반경의 몇 배가 되느냐. 특별한 말이 있으면 다 6배예요. 6배입니다. 6배. 근데 케이블 중에서 다심 케이블은 6배지만 단심 케이블은 선 한 가닥 안에 요 케이블 안에 뿌리가 한 가닥 들어가 있는 단심은 8배예요. 근데 연피라는 거는 케이블에 피복에 이렇게 뿌리 피복이 있어 이거 보여주는 피복이 있는 걸 우리는 연피라고 그래요. 이게 전년체로 또 표현된 겁니다. 잘 안 끊겨요. 그래서 이러한 연피 케이블은 12배가 되는 겁니다. 자, 93번 문제. 연피 없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구부릴 때 곡률 반경은 얼마냐? 그래서 일반 케이블을 말해요. 몇 배? 6배가 되겠죠? 단심이란 말이었기 때문에 일반 케이블 다심으로 보고 6배로 본 거예요. 단심인 경우는 얼마야 되냐? 케이블의 곡률 반경은 단심인 경우는 8배가 되겠습니다. 연피 케이블은 몇 배로 굴곡을 해야 되냐? 10배에서 12배가 정답이 되는 거죠. 연피 케이블의 최소 바깥 지름은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냐? 10배에서 12배니까 답은 10배도 있고 12배도 있네요. 보기가 잘못 나왔습니다. 이게 8배로 나왔던 거예요. 10배가 나오면 여기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답은 12배가 최소 바깥 반경이다. 최소 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연피가 없는 케이블은 척기가 많고 접속 박스가 없는 경우는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피가 없는 케이블은 애자 사용으로 케이블을 서로 접속해야 됩니다. 근데 연피가 있는 케이블은 접속함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애자를 써서 접속한다. 연피가 없는 케이블이니까. 그럼 연피 케이블, 연피가 있는 케이블의 접속법이 아닌 것은 접속함을 써야 되고 애자 사용 공사는 안 되는 거죠. 연피가 없는 케이블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팽엔 비닐 외장 케이블을 접속할 때 어떤 방법이 좋다? 박스형 커넥터를 써야 된다. 직접 매설식 지중선로에 가장 많이 쓰는 케이블은 뭐다? 강대 개장 케이블이다.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지중 전선로에 사용되는 케이블 중 고압용 케이블은 뭘 쓰느냐? 콤바인드 케이블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 암기. 자옥내 배선에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은 물었습니다. 이 OF 케이블이 뭡니까? O가 오일이죠. 케이블을 자르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오일이 있습니다. 기름이 들어가 있는 케이블. 이거는 특고압의 특수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압에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의 연피손의 원인은 물었습니다. 연피손은 유전체 내에서 발생되는 손이죠. 그래서 연피 케이블 우리가 안에는 도체에서 저항손이 발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유인체 위에서 유전체 손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연피에 의해서 손실이 만드는데 요 연피에 의해서 만드는 손실은 뭐다?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만드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종류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크로스형은 없습니다. 사다리 모양으로 타고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바닥이 밀폐, 이렇게 아예 밀폐되어 있는 밀폐인이 있고요. 그 다음 바닥에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통풍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중 배선 전선로에서 케이블을 갭폐기와 연결하는 몸체는 지중에 이렇게 전선이 묻혀 있고요. 그 위에 갭폐기는 지상에 있습니다. 그럼 지하에 있는 케이블이 와서 지상에 있는 갭폐기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꺾게 된 거죠. 그때 사용하는 커넥터가 엘보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엘보 90도로 꺾이는 부분이죠.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자, CNCVW 케이블은 이걸 우리는 차수행이라고 하고요. 이 W가 없는 걸 우리는 수밀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CNCV 케이블은 동심 중심선 수밀행 케이블, W가 있는 것은 차수행 케이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밀행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차수행 케이블은 그냥 물이 침투하지 않는다. 즉 방수행이라는 뜻이고요. 수밀행이라는 것은 압력이 가해진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즉
가압된 물이 들어오지 않는 형태다.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물이 들어오지 않는 방수형이 좋은 거예요? 가압수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수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수밀형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W는 들어간 거는 수밀형이다. 그래서 여기서 W 들어간 거는 수밀형, 안 들어간 거는 차수형인데, 그래서 일반 케이블은 CN15이고요. 이게 난연성 전력 케이블은 이게 FR 되는 것은 바로 열에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난연성 전력 케이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중 전력 케이블의 전력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카본지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의 조형제에 따라 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터미널 캡이 정답입니다. 대지 전압 물으면은 다 뭐다? 300V. 사용 전압 물으면 뭐다? 400V. 뭐 빼고 두 가지. 전기 울타리 하면은 몇 볼트입니까? 울타리는 250V. 전기 신호등 하면은 신호등은 300V죠. 요거 두 개 빼고는 사용 전압은 400V. 대지 전압은 300V. 사용의 사자를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용 전압은 물었습니다. 몇 볼트 이하? 400V 이하. 400V 이하인 경우에 실할 수 없는 배선은 몰드는 쫄대라고 그랬죠? 쫄대. 이거는 400V 이상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바닥에 쓰는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로덕트입니다. 사용 전압을 몇 볼트야? 사용 전압이니까 400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뭐 또는 뭐다? 프로덕트니까 400V 이상에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자, 400V 이상에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하고 말습니다. 답은 버스 덕트죠. 몰도 라이팅도 안 되죠. 전등에 사용 라이팅도 안 됩니다. 그래서 400V 이상은 버스 덕트만 해당이 되네요. 옥내 배선을 사용할 때 전선의 최소 굵기는 2.5스퀘어. 그래서 여러분들 전등이나 콘센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옥내 배선 전선은 다 2.5스퀘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굵기가 2.5예요. 자, 캡타이 케이블입니다. 전선의 지지간의 간격은 1m마다 지하에끔 되어 있는 거죠. 캡타이 케이블입니다. 전선의 지지간의 간격은 역시 1m가 되겠습니다. 합성 수지간이에요. 지지간의 간격은 1.5m가 되겠습니다. 금속 덕트입니다. 지지간의 간격은 얼마 이상으로 하는 게 남쪽하냐 물었습니다. 금속 덕트가 아니고 몰드네요. 쫄대요. 금속 몰드는 1.5m. 근데 금속 덕트는 몇 m입니까? 덕트는 3m가 되는 거죠. 원에서 암기하십시오. 케이블 공사입니다. 전선의 지지간의 거리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답은 2m가 되겠네요. 케이블 공사입니다. 전선의 지지간의 간격은 몇 m? 2m가 되겠습니다. 애자 사용 공사입니다. 윗면 또는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는 역시 2m가 되겠네요. 라이팅 덕트입니다. 지지간의 거리는 역시 2m가 되겠습니다. 부스 덕트, 버스 덕트입니다. 버스 덕트나 금속 덕트. 덕트가 붙으면 다 몇 m입니까? 3m인데, 먼 덕트만, 라이팅 덕트만 2m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케이블을 고층 건물에 수직으로 배선한 경우 63빌딩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보면은 피트라고 해야겠죠? 어떤 뭐 가스관이 들어가건 전선이 들어가건 하기 위한 이제 피트를 이렇게 파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전선이나 가스관을 연결합니다. 그럼 수직으로 다 돼 있죠? 이거 그냥 수직으로 하면은 요 끝에 힘이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벽면이나 지짐을 하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간격은 얼마마다 지지해주는 게 좋으냐? 매 층마다 지지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 층마다 그 전선하고 그걸 잡고 있는 지짐을하고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금속 덕트입니다. 덕트네요. 몇 m마다? 3m마다 지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속관을 박스에 붙이는 경우 사용한 것은 뭐다? 조인트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 금속관을 이렇게 연결할 때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로크, 너트가 되겠죠? 근데 관의 이 구멍이 이 관보다 큰 경우는 중간에 뭘 쓰더라? 링 레트사를 사용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관을 박스에 붙일 때 그냥 물었기 때문에 로크, 너트가 정답이 되는 거죠.
79번 문제. 박스에 금속관을 붙일 때 사용하는 것은 뭐냐? 똑같은 문제죠. 앞 문제하고. 이렇게 박스, 조인트 박스가 있고 이 박스에 금속관을 연결할 때 쓴 게 로크, 너트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링 레드샤가 뭐였습니까? 박스에 금속관을 연결하는데 그게 말 때 요 구멍이, 박스의 구멍이 로크, 너트보다 클 때 중간에 보조적으로 뭘 달아준다고요? 링 레드샤는 이러한 링을 중간에 달아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컷아웃의 구멍이 금속관보다 상당히 큰 경우 중간에 사용하는 게 링 레드샤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은데요.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노컷아웃의 구멍이 금속관보다 클 때 사용하는 것은 링 레드샤가 되겠습니다. 자, 노컷아웃의 구멍이 금속관보다 클 때 쓴 게 뭐다? 링 레드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관이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뭐다? 노멀 밴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관이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관 안에 들어가서 이 콘크리트 면에 들어가서 매입되는 공세는 뭐다? 노멀 밴드고요. 그리고 노출되는 장소에 쓰는 것은 뭐다? 유니버설 엘보가 되겠습니다. 유니버설 엘보 두군데. 금속관 공사에서 끝부분에 빗물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을 말했다. 건물에 뭐가 있듯이 출입구가 있듯이 금속관 끝에도 엔드레스 캡이라는 출입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련 부싱이 사용하는 유로 타당한 것은 말대로 전련입니다. 전련이니까 전선의 손상 반지죠. 왜? 전선관이 있으면 그 관을 자르면 끝부분은 날카로워요.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빼내면은 요 날카로운 끝부분에 전선이 피복이 손상이 됩니다. 그걸 방지해서 요 끝에 전련붓이라는 캡을 붙여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빼내주면 되는데 젤리라는 단어가 붙은 게 고무로 끝부분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고무로 마감되어 있으니까 전기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전련붓이라 말을 쓰는 겁니다. 부드러워서 전선의 피복이 손상을 상당히 방지해 줍니다. 진동이 있는 기계 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접촉할 때 사용하는 것은 뭐다? 스프링 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역시 헐거질 음료가 있는 곳에 쓰는 것은 뭐다? 스프링 와샤. 와샤는 이중 너트를 쓴다고 했죠. 금속관 공사에 사용된 부속품이 아닌 것은 금속관을 벽면에 고정할 때 쓰는 게 뭐였습니까? 쉐들. 금속관을 란 조인트 박스에 연결할 때 쓰는 게 뭐였다? 로커 너터. 근데 그 조인트 박스의 이 구멍이 관보다 클 때 쓰는 게 뭐다? 링 레드샤. 덕트가 아니죠. 다음 중 금속 전선관 부속품이 아닌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자, 로크너터, 커플링, 노멀 밴드는 관을 90도로 꺾을 때 쓰는 거죠. 이거 세 개는 다 맞습니다. 앵글 커넥터는 요거는 뭐에 때 쓴다고요? 가열 전선관과 박스를 90도로 연결할 때 쓰는 게 앵글 커넥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91번 문제. 옥내 배선 공사에서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공구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나왔습니다. 금속관을 구부릴 때 토치램프로 굽는다? 말도 안 되죠. 토치램프로 아무리 가위를 보십시오. 이게 휘는가? 또는 스프링 밴드를 내서 휜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뭐였습니까? PVC 전선관, 갱질 비는 전선관, 이거는 PE 전선관, 연질 비는 전선관을 가공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답은 가번입니다. 자, 92번 문제. 전기공사 시공에 필요한 공구사용법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물었습니다. 구멍을 낼 때 전기드릴 쓴다. 스위치 박스에 구멍을 낼 때 노카웃 펀치로서 사용하였다. 합성 수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때 토치램프를 쓴다. 토치램프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갱질 비닐 전선관, PVC를 굽힘 작업할 때 쓴 거죠. 연질 비닐 전선관인 합성 수제 가요 전선관은 토치램프를 갖다 대면 녹아버립니다. 안 돼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굽힘 작업할 때 파이프 밴드를 쓴다. 맞습니다. 자, 전선관 안에 전선을 넣을 때 이 전선에 우리가 허용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스퀘어 전선의 허용 전류가 20A야. 근데 이걸 두 가닥 이어도 20A까지 흘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닥 넣으면은 요 전선에 20A 못 흘려요. 두 가닥까지 20A면 세 가닥 할 때는 곱하기 0.7을 한 전류, 즉 27, 24니까 14A를 이 2.5스퀘어 전선의 허용 전류를 가요. 왜?
한가닥일 때는 발생된 열 때문에 올라가는 온도가 적지만은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모이면은 그 열이 더 많이 발생되겠죠. 열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피복이 손상이 가기가 쉽다는 거죠. 열에 의해서. 그래서 전류를 적게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 전류를 낮추게 된다는 거죠. 흘릴 수 있는 전류를, 지대 전류를 이렇게 아까는 20A까지 흘리지만은 지금은 세 가닥 될 때는 14A만 흘려라. 그 이상이면은 피복의 온도가 60도가 돼서 위험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닥일 때는 0.7이고요. 네 가닥일 때는 0.63. 얼마만큼 감소됐습니까? 0.07만큼 감소가 된 거죠. 0.07만큼. 그래서 0.7 허용전류 감소해서 네 가닥일 때는 0.07만큼 감소된 0.63.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닥의 허용전류가 37A입니다. 그런데 허용전류 감소 계수가 뭐라고요? 0.7이라는 겁니다. 그럼 허용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곱하기 얼마 주면 된다? 0.7을 곱한 것을 계산해 주면 된 거죠. 곱하면 26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닥까지 여면, 전선간에 여면 이 한 가닥이 흘릴 수 있는 전류는 37까지 흘릴 수 있지만은 세 가닥을 넣는 순간 이 제재 흘릴 수 있는 전류는 26A가 최대 전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닥 수에 의해서도 그 전류가 감소가 되지만은 이 허용 전류라는 것은 아까 37A 흐른다는 것은 두 가닥까지 전선간을 이었을 때 37A를 흘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주위의 온도가 몇 도? 30도라는 조건에서 요 피복이 견디는 온도 60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37A를 계산한 거야. 그런데 이 주위 온도가 3도로 올라간다면, 3도가 더 높다면 이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럼 37A가 아니고 그보다 더 낮은 전류의 온도가 60도가 될 겁니다. 그럼 허용 전류는 그보다 더 낮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또 보정해준다. 온도에 따른 허용 전류 감소 계수를 적용해준다는 거죠. 그때 그 온도의 기준값은 30도를 주위 온도가 넘어간다면 그 온도에 대해서도 그 보정한 값, 즉 온도에 따른 전류 감소 계수를 적용한 값을 허용 전류로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금속관 배관 공사할 때 금속관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공구는 뭐다? 히키라고 했습니다. 금속관을 절단해 쓰는 게 뭐다? 파이퍼 커트가 되겠죠? 금속관에 나사를 넣어 쓰는 게 뭐다? 오스트가 되겠습니다. 슬리브 접속에 있어 펀치와 같이 사용하는 금속재 공구로서 로크너트를 쪼일 때 쓰는 것은 뭐다? 펌프 프라이어. 히키는 아까 뭐할 때 쓴 겁니까? 금속관을 구부릴 때 쓰는 거였습니다. 클리퍼는 굵은 전선을 자를 때, 클리퍼가 우리말로 뭐다? 가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절단할 때 쓰는 거예요. 답은 로크너트를 절 때 쓰는 것은 펌프 프라이어입니다. 록아웃 펀치와 같이 배전반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은 뭐다? 홀소라는 동그랗게 생긴 이렇게 톱 모양으로 생긴 이 구멍, 이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톱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홀수가 되겠습니다. 금속관 절단구에 대한 다듬기에 사용한 것은 금속관을 이렇게 절단하면 끝이 날카로우니까 이 부분에 이랑 걸려서 돌려서 이 끝부분을 다듬어 주는 거죠. 우리는 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조형제에 볼트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은 드라이버 이터, 총이죠. 뚱 하면은 콘크리트 면에 그 총을 딱 이렇게 박아주고 그 뒤에 나사 머리를 위해서 여기 원하는 것들을 지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파이퍼 렌치는 금속관에 커플링을 치료할 때 쓰는 게 파이퍼 렌치, 록아웃 펀치는 구멍을 낼 때 쓰는 게 록아웃 펀치였습니다. 자, 볼트 클리프는 굵은 전선이나 철단에 쓰는 거죠. 드라이버 이트라는 총 모양의 화약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부해 주는 게 드라이버 이트였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화약을 폭발력을 이용해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낼 때 쓰는 건 뭐다? 바로 드라이버 이트죠. 똑같은 말로 소형 분전반이나 배전반을 콘크리트에 고정할 때 요 나사 머리를 이용해서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드라이버 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큰 건물의 공사 시에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드라이버 핀을 경제적으로 고정하는 공구는, 그래서 이게 벽면에 핀을 꼽아주고 요 뒤에 나사산을 이용해서 뒤에 고정해 준 거죠. 뭔가를 치부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드라이버 이트 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선을 압착 단자를 접속할 때 쓰는 거는 압착이니까 누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프레서
누르는 기계에서 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굵은 전선이나 철선 등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뭐다? 크리퍼, 우리말보다 가위라는 뜻이죠. 가위로 절단해 주는 거예요. 자, 펀치로 절단하기 어려운 굵은 전선을 절단해 쓰는 것보다 역시 크리퍼가 되겠습니다.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는 공구가 뭐였습니까? 와이어 스트리퍼. 이건 앞에서 했습니다. 자,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뭐였다? 와이어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지름, 바깥지름을 측정할 때, 모두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뭐다? 버니어 캘리퍼스가 되겠습니다. 옥넷이라는 지압 선로의 대전압을 사이에 전련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뭐다? 메가기라고 했습니다. 400V 이하의 지압 옥내 배선의 전련장의 측정에 적당한 공구는 뭐냐고 했습니다. 500V 메가기. 지압이기 때문에 500V 메가기고요. 1000V 메가기는 와배로에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